안녕하십니까, 고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버닝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버닝 이 영화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도 네. 보면서. 네네. 예, 저희가 오늘 얘기할 부분은 네. 저희가 정답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어려우셨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영화를 기점으로 한번 팩트 체크를 하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5가지 팩트 체크를 하고 하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유아인 씨가 종수를 맡았고 전종선님이 혜미를 맡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종수는 혜미를 만나서 혜미 집에서 들락날락한 적이 있다. 그쵸. 예, 요거는 팩트인가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양이한테 밥을 주려고 들락거렸고, 네. 그 다음에 뭐 약간의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되겠지만 성적인 해방구로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죠. 거기만 가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종수의 삶이 계속 이제 뭐 본인이 약간 코너에 몰리는 뭐 그런 삶을 자꾸 살아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가장 편안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거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또 이제 후반부에 네. 이제 종수가 그 집에 갔는데 너무 다른 사람 집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팩트 체크를 한번 해드릴까 해서 네. 그러니까 혜미의 집에 간 적이 있다. 그죠. 그잖아요. 네. 자, 두 번째로 가봅시다. 우물은 없다. 일단은 혜미 그리고 종수의 엄마, 네. 종수의 엄마는 있다라고 했고, 네. 혜미의 부모님과 이장님은 없다라고 했어요. 네. 네. 자, 일단 없다라고 맨 마지막에 이제 표현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걸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 일단은 뭐 이렇게 어린 시절에 뭐 암담했거나 이럴 때 종수가 자기의 유일한 뭐 빛이었다 이런 걸 좀 은유적으로 표현한 걸 수도 있고요. 이거 과대 해석해 보자면 그러니까 그것도 메타포였군요. 네. 그리고 좀 아까 말한 대로 과대 해석해 보자면 그 둘의 배드신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이렇게 종수의 아무래도 엉덩이요? 아니 자세나 이런 게 그러니까 그 우물이 이제 자신의 방이고 아. 거기서 자신을 유일하게 내려다보준 사람이 종수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종수가 그거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걸 메타포였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종수가 자꾸 그 관계 중에도 햇빛만 바라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에 사로잡혀서 그 중요한 걸 못 봤다라는 거를 또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종수 엄마가 굳이 있다고 얘기한 거는 종수 엄마는 사실 아들하고 이렇게 관심이 없다. 네, 가까운 사이 같은 느낌도 없었고 그다음에 좀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본인 그냥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종수 얘기를 듣고 있었을걸?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그냥 했던 얘기가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일단은 없다라고 네. 봤어요. 네. 자, 세 번째로는 벤은 스티븐 연 씨죠. 네. 벤은 비닐하우스를 태우지 않았고 혜미를 죽였다. 요거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서 네. 사실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이 그죠? 이야기가. 네. 어떨 것 같아요? 일단은 비닐하우스도 메타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비닐하우스가 그 대상이 종수냐 혜미냐로 이제 많이 이야기가 갈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대상이 이제 혜미를 죽이는 행위는 아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하는데 그거를 반증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단 모든 증거는 다 그렇게 몰려가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계라든지. 벤이 왜 너를 만나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도 나 같아 해도 좋대 라고도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종수가 화장실에서 수많은 여성들의 상징을 또 만나죠. 그렇죠. 벤의 집에서 그리고 고양이를 계기로 또 죽였다고 확신을 하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 벤이 다른 여성에게 화장을 해주는 행위를 보면서 그렇죠. 이게 물론 그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이 살인을 하기 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사랑해주고 있는 느낌이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혜미는 빚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고 벤은 아무것도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종수가 단지 그렇게 생각했다. 근데 이제 사이코패스의 전 의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화장이 다른 의미가 또 있잖아요. 뭐 그 그렇죠. 의미가 또 될 수도 있으니까 참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제 시체들도 화장을 해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안 죽인 걸로 나와야겠죠. 왜냐면 죽인 장면이 없었으니까. 일단은 네, 본 장면은 없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추정될 뿐이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종수는 소설을 쓰려고 했다. 일단 쓰려고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하게 종수가 글을 쓴 장면은 탐험서밖에 안 나왔죠. 그렇죠. 네. 그 컴퓨터를 하는 장면은 있었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걸 뭐 완성했다 썼다의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뭐 관객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쓰려고는 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뭐 어떤 형태였든. 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종수는 스티븐 연을 죽였다. 일단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상상 속에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일단은 죽인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 그 소설에서 소설을 못 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쓰긴 썼대 뭔가 마무리를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그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해미의 이야기 그 다음에 벤의 이야기를 거기서 이제 살인이나 형태로 스스로 마무리 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요거에 반대 의견인데 좀 이따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네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자, 그러면 버닝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한번 네네.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합시다. 네네. 버닝이라는 영화 어떤 영화였습니까?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굳이 앞에 뭐가 이랬냐 저랬냐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상징성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건 상징되고 어떤 건 네. 상징이 안 되고 그냥 기도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말 어느 게 메타포냐를 그렇죠. 그거를 이제 설정하는 순간부터 영화가 되게 많이 달라져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장면을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이 될까? 저는 이게 감독님이 관객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즐기려고 만든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변태다. 그러니까 곡성 같은 때도 이제 네. 뭐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뭐 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한 맞아요. 것처럼 네. 그냥 본인이 답은 본인이 갖고 있는데 굳이 얘기 안 해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의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무라카미 하루키 작품의 원작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 원작이 또 다른 원작을 두고 있고 그렇죠. 네, 내용 자체는 하루키 원작이랑 많이 가깝더라고요. 특히 그 제일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리화나를 핀 다음에 이제 주인공한테 나는 헛간을 태우는 게 취미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헛간에 사로잡혀서 이제 계속 그 남자가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 소설에 그려지는데 그렇죠. 이 헛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로 대체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벤과 이 해미 그리고 이 비닐하우스 이런 거에 대해서 종수가 너무 많이 사로잡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꾸 관객들로 하여금 종수의 행동은 벤이 해미를 죽였을까? 그리고 뭐 벤은 정말 사이코패스인가? 이런 거에만 좀 집중하게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우물의 존재조차도 다 그런 거에 뭔가 포커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저는 그 비닐하우스도 우물도 다 메타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종수는 그냥 그거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임을 얘기로 하면서 그렇죠.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게 말했죠. 네, 이게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애초에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있는 것처럼 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비닐하우스도 저는 그 방화도 없었던 거고 그냥 이거를 그걸 그냥 종수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야 그냥 자기 혼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고양이를 본 적이 없어요 종수는 맞아요, 극 중에서. 맞아요. 네. 근데 거기서 처음 본 고양이였고 우연히 보이라라고 했을 때 따라왔던 것 뿐이에요. 네. 그 한 번 가지고 그냥 단정을 지은 거거든요. 네. 너무 자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 번이라도 종수가 고양이를 봤어야 저는 그게 완성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장면이 없었다는 걸 보고 그리고 또 벤이 종수한테 너 너무 진지하다라는 얘기가 그거를 좀 강하게 얘기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네. 믿는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상상에 사로잡힌 종수가 이 자신의 삶을 태워버리는 것 자체가 이 영화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삶을 태우다. 네, 네, 아. 네. 거기에 열중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종수가 이제 마지막에 꾸었던 꿈, 그러니까 해미가 자신을 대신해서 이 자위행위를 해주는 그 꿈을 생각하는 게 이제 종수가 바라봤던 그냥 그 해미의 전체적인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그녀가 가진 성적인 상징에서 사로잡혀 있는 그런 꿈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관객들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없고 본질을 알 수 없는 것인데 그냥 믿은 대로 흘러가는 그냥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냥 이런 내용 외적으로는 촬영 자체가 진짜 예쁘게 잘 됐더라고요. 화면 보면서 그냥 음악 없이 이렇게 그냥 틸드 하는데도 그냥 오 예쁘네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잘 찍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일단 가볍게 보자면은 복수극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심오하게 들어가면은 이 메타포 그득그득한 알 수 없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중후반까지 이제 정크도 나랑 같은 마음으로 보고 있을 거야, 같은 생각으로 보고 있을 거야 라고 했었는데, 이야기를 이제 보다 보니까는 한 지점부터 계속 엉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걸 보고 있었는데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감대가 틀려질 것 같다, 달라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일단 해봤고요. 네네. 그러면 이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제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건 거의 제목이에요. 제목 버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버닝은 불타는, 그리고 갈망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메타포를 아까 말했던 단순한 접근을 해보자면은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인공은 종수잖아요. 네. 그래서 종수다 보니까 벤이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러면은 이제 종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떤 걸 태우는 것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해미를 향하는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긴 해봤어요. 네. 단순하게 영화로 이제 흐름을 봤을 때는. 근데 단순하게 해미를 향하는 마음이라면 어떤 해미와의 더욱 더 발전된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팩트 체크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는 소설을 쓰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소설에 등단하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이거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반부까지 보면 소설을 쓰려는 마음도 열정도 느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수가 벤을 죽이는 장면 앞에 부분에서 해미의 방에서 이제 소설을 쓰는 종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이제 소설을 쓴다고 생각은 이제 정크는 안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 글 같은 게. 시도는 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보는데 뭔가 완성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 또 전에는 벤이 이제 비닐하우스는 가까이에 있다, 뼛속까지 울리는 마음의 베이스를 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로 추측해 보았을 때 종수의 열정에 불을 태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이 버닝은 종수의 열정, 종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기준으로 이제 영화를 이제 따져본다면 종수는 해미를 만났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제 벤이 등장하면서 해미와 벤의 관계를 의심하고 넓은 집, 좋은 차, 그의 행동 거지를 이제 시기 질투하게 되죠. 그로부터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함에 빠지게 되고, 그 미스테리함에 이끌려서 소설을 써내려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장면들로는 이 작중에 나온 이 윌리엄 포크너를 작품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정말. 1929년에 음양과 분노라는 책은 이제 남부 귀족 출신인 코프슨 일가의 몰락의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0년 가난한 백인 농부의 아내의 죽음을 다룬 임종의 자리에 누워서라는 또 작품이 있고요. 1931년에 이제 작품은 한 여대생의 성불구자에게 능욕을 당하는 사건을 둘러싸고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작품, 성역이라는 또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 세 가지를 합쳤을 때 정확하게 이 영화와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 원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헛간을 태우다. 그렇죠. 이것도 그 이제 윌리엄 포크너 버전에서는 그 청춘의 성장을 다룬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락, 그리고 아내의 죽음, 그 다음에 살인 사건, 이 세 개가 어우러지기 때문에 이 영화와 되게 맞닥뜨린 지점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종수의 대사 중에서 이 세상이 수수께끼다 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이제 소설 등단을 이제 갈구하는 도중에 좀처럼 이제 소설을 못 쓰잖아요. 이제 벤과 해미를 만나면서 이제 삶은 바뀌게 되고, 그리고 좀처럼 이제 전화가 오는데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이 계속 나와요. 이런 미스테리함들을 이 세상에 비유한 것 같고, 이 세상을, 이 수수께끼 같은 세상을 소설로 써내려갔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또 벤이
종수에게 충고했던 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닐하우스는 가까이에 있고 이 심장의 베이스를 느끼라면서 이제 손을 갖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네. 이때 비닐하우스는 결국에는 종수의 마음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대부분 아마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이게 해미일 것이다. 가장 가까이에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것보다 더 가까운. 가까이 있는데 너가 못 보는 거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보아 더 가까이 있는 자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종수가 해미의 방에서 소설을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앵글에서 보면은 남산의 시점으로 종수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네. 멀리서 바라보고 이제 초반 종수와 해미가 배드신하는 장면에서 이제 한 줄의 빛, 이제 해미가 말한 한 줄의 빛이 들어오게 되는데 네. 빛을 보면서 그다음에 남산으로 팔로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봤을 때 이 남산이 이제 본다 그랬잖아요. 소설 쓰는 종수를 본다고 이 남산이 한 줄의 빛을 종수에게 쏘는 게 아닌가. 그 사건들의 과정을 겪은 다음에 소설을 쓸 때 그때 한 줄의 빛을 그 종수에게 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해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종수는 이제 소설을 썼고 소설 쓴 이후에 보여진 부분들은 종수의 소설의 결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엔딩이 급작스럽지 않았어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급작스러워가지고 이것이야말로 그는 이제 쓰고 싶어했던 소설의 결말을 이렇게 맺은 게 아닌가. 그리고 영상미로 또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서 이런 가지 경우로 봤을 때 이는 이 젊은이가 쓰려고 했던 소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여기서 지금 제 대본에 쓰지 않았지만 중간에 종수가 집을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꿈을 한 씬 넣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 이야기가 아닌가. 왜냐면은 벤이 태운 거로 그럼 꼬아야 되는데 네. 자기가 태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크가 말했던 것처럼 그 자기의 삶을 태웠을 수도 있고 자기의 마음을 태웠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과도한 상상이라서 사실은 좀 자제하고 싶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렇죠. 오늘 상상의 날을 한번 펴볼까요? 네. 저는 네. 사실 그 벤의 성 정체성이 달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해미를 비롯해서 많은 여성분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지만 사실 그 사람들하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 뭐랄까 연인의 관계의 느낌이 자꾸 없어요. 안 드는 네. 거죠. 그 사람도 그러니까 벤도 그들한테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뭐 여자친구라고 생각하는 느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해미를 대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벤은 종수를 좀 더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종수의 얘기를 듣고 책도 읽고 뭐 이런 게 종수를 좀 더 그 부축이라는. 그러니까 부추긴다기보다 어쨌든 그냥 염두에 두고 있었던 보면서 해미나 이런 사람들이 해준 얘기나 이런 것도 좋은 사람을 얘기해 주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냥 본인이 이렇게 보면서 그냥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다가가는. 제가 여기에 좀 추가 보태기를 네. 하자면은 화장실에 화장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것 자체가 벤이 그런 걸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제가 거기에 또 플러스를 할 수 있는 게 종수가 화장실을 일단 해미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해미한테 물어보는데 이 해미한테 물어보는 거는 저는 그냥 찔러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해미가 이 집에 와서 성적 욕구를 벤과 풀었느냐 안 풀었느냐를 이 집에 왔던 판단 기준으로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해미는 몰랐어요. 그럼 벤과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벤은 남성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면 이게 자꾸 그 종수가 벤을 불편해했던 이유는 뭐 고담이 말했던 것처럼 둘이 연인 관계로 그쵸, 보이는 게 그쵸.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원래 무라카미 하루키 원작에서는 정확하게 연인으로 한번 소개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구처럼 얘기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둘이 사귄다라고 오피셜을 낸 적은 없어요. 둘이 같이 붙어 다닐 뿐이었지. 또 생각해보니까 여성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벤은.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공감을 되게 잘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뭐야 옛날에 얘기를 막 이제 그 해미가 해줄 때 종수가 오히려 별로
응? 그런 게 있었어? 뭐 이런 느낌이었고 거기서 갑자기 맞장구 쳐준단 말이에요 벤이 그 세 명이 동시에 있는 장면에서. 근데 그 하품하는 장면은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줄 때 그 사람의 그 말이 벤한테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재미없는 내용인 거죠. 저는 이거를 하품을 한다는 것 사실 다른 식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정크의 말에 따르면은 여성에게 관심이 없고 결국엔 종수에게 웃음을 보이잖아요. 그게 그것이 그런 그렇죠. 표현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해보고 그런 거를 시선을 유도했던 걸 수도 있고. 그 벤은 어른이거든요. 네. 벤은 어른이고 종수는 어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벤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요리를 하는데 먹어버렸다.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하고 먹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준재이의 말에 의하면은 어른들이 이제 어린 사람들을 먹어버렸다. 뭔가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는 이 메타포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소설을 쓰는 거에 위해서라고 하긴 했지만 수많은 메타포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했던 어떤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사회적인 현상. 왜냐면은 파주를 꼭 설정을 했던 이유는 북한 방송이 들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북한, 남산, 이런 고양이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수많은 메타포들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어려운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방금 전에 한 얘기도 상징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거는 그 영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혜미가 가졌던 잠깐의 그 아르바이트식의 직업 그렇죠. 그리고 그 종수가 TV 같은 걸 볼 때 취업난에 대한 얘기가 막 맞아요. 뉴스에서 나와요. 네. 근데 굳이 넣을 이유가 없는데 이제 넣었다는 거 그런 거는 그러니까 종수가 끊임없이 소설을 얘기하는 게 자기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예창 작가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나오면은 저는 만화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는 얘기하지만 사실 만화는 별로 그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 네. 근데 이제 취업은 막상 해야겠고 그러니까 돈은 없으니까. 근데 소설이나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마땅히 그런 거에 열정도 없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자니 사회에도 조금 힘들어하고 네, 그런 것들을 뭐 조금 담아낸 부분들이 없지 않나. 그렇죠. 한 두세 가지 메시지가 네. 동시에 그렇죠. 펼쳐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이는 건 또 영화적으로 또 영화가 진행되고 참 신기한 영화예요. 그러면서 또 벤을 경계한 거는 그 말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저런 사람 너무 많다고. 맞아요. 뭐 하는지 알 수 없는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그거는 자기도 이제 일을 안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노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쟤는 되게 쉽게 사네. 이런 거에 대해서의 분노 이런 걸 수도 있죠. 네. 자 그러면 버닝의 감상평 듣고 별점 남기고 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했던 얘기랑 거의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제 보여지는 많은 그 상징성에 사로잡혀서 스스로의 삶을 보지 못하는 그런 청춘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은 3.8점 네, 드립니다. 오랜만에 제 마음에도 불을 지르는 영화, 알고 싶은 영화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중초반까지 매우 지루합니다. 매우 지루한데 그 시기가 지나가면은 종수와 벤의 서스펜스 그리고 알 수 없는 미스테리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고요. 엔딩이 이게 뭐야 느낄 수 있겠지만 돌아와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되게 희한한 영화다. 되게 알 수 없는 메시지가 많다라는 점을 알 수 있으니까 한번 곱씹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뭐 얘기하느라 빼먹었지만 그 아까 전에 와서는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이제 추격씬은 그렇게 막 그 헐리우드식 막 이런 추격씬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쫄깃? 예, 영화 추격자 볼 때보다 더 막 오오 진짜 별다른 컷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 옆에 딱 쓸 때 소름. 그냥 벤이 한번 딱 뒤돌아볼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똑똑한 거잖아요. 네, 똑똑. 네. 이거 진짜 무서웠어. 이런 것들이 되게 긴장감을 잘 쪼여놔서 그렇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저는 별점 네. 4점 드리겠습니다. 4점. 어저께 같은 경우는 3.2점, 3점 줬고 이번엔 4점이고 3.8, 0.2점씩 차이가 나네요. 네, 이게 제가 0.2점을 처음에 깎은 이유는 저도 4점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만의 생각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 사람들이 대중 어렵겠다 싶으면서 이게 조금 그러니까 저는
말을 어렵게 하는 것도 이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그쵸. 시켜줘야 되지 않나. 맞아요. 네. 솔직히 조금 네. 이거는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거 꼭 들어봐야겠다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예. 커뮤니티 대부분 올라오는 글들도 GV 꼭 보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고 만드셨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마 국내에 오시면 수많은 인터뷰 제의가 오지 않을까. 그렇죠. 네. 예. 참 어쨌든 뭐 나름 재밌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생각해볼 만한 영화라서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기에 네. 바라겠고요. 저희 해석들도 뭐 저희가 맞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 완전 주관적인 거예요. 만약에 맞으면 칭찬해 주시고 틀리면은 얘네도 그냥 보통 인간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되게 좋은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영알못이란 말을 쓰지 말자. 왜냐면은 영화는 처음에 나왔을 때 다들 모르는 게 맞는 거다. 맞아요. 네, 그걸 보고 알아가는 거지. 다들 영화를 뭐 이렇게 나는 영화를 모르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영화를 너무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 왜냐면 다들 느끼는 바가 있고 다들 생각하는 바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안 하셨으면 하는 그쵸.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려면은 그냥 영화를 보지 마시고 수학을 하시는 게 훨씬 나아. 정답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예.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하나, 둘, 셋. ADBC